노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노사모 사무총장의 후배여서 상황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노사모 사무총장이 누구야? 이게 이제 재밌는 아다리가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썸네일에 올려드린 노사모 참칭, 예. 가짜 노사모 고발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노사모 믿을 게 노사모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부산 부울경 지역의 미키루크와 친구들. 그러면서 계속 이런 글을 올리고 있죠.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계속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직적 차원에서 노사모 티셔츠를 지금 맞춰서 입고 이번 인천부터 이제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된다. 뭔가 이제 이게 바람이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로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어게인 2002 해가지고 마치 윤어겐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하고 되는 있는데. 겁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네? 그 우리 호남, 우리 민주 시민을 비롯해서 호남 시민들이 분노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후보가 자기 페북에다가 지금 이거 올린 건데 네. 보시면 응답하라 호남. 그러면서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 영남의 시민들이 덜 떨어진 호남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호남이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메터라고 하지 않았나요? 호남 분들은 네. 그 후보가 영남 출신이든 서울 출신이든 어디든 간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민주 진영에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후보들은 다 품고 키워준 지역이에요. 가장 먼저 발견해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요? 키워준 분들이 호남 진짜 민주 시민들인데, 이거는 저 웬만하면 이렇게 하도 볼장말 많이 봐가지고 화를 잘 안 내는데 이거는 약간 좀 막 불고 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독려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진년. 이진년입니다.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섰던 이낙연의 행동대장, 함께 갑시다, 호남에 보내는 마음으로 딱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낙연 떨거지들, 옛날에 대장동 때 다 이재명 등에 칼 꽂았던 자들을 다 모아서 지금 노사모로 옷을 입혀가지고 쿠데타적인 행태를 하겠다는 건데, 뭐 쿠데타는 정청래 씨가 먼저 썼으니까 이제 하는데, 조계원 의원도 입장을 냈고 참지 않죠. 조계원 의원은. 네, 조계원 의원 정청래 영남 깨시민 포스터에 사과하라.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매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데 계몽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계몽의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냐 라면서 분노에 절절 끓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연 얼마나 노사모 활동을 깊이 세게 했길래 노사모를 가지고 지금 선거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냐 라면서 파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당시 노사모 전 대표시죠. 이건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노사모 전 대표신데 심우재 씨, 이분이 정청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노사모 전 대표 정청래 노사모 없애자던 사람. 이거 다 팩트 체킹 저희가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노사모 없애야 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요 카드 뉴스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청래 이제는 노빠 안 할래. 2006년 오늘은 당을 살리고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서 정동영을 응원하고자 한다. 형통한 거잖아요. 정통. 실제로 정청래 이제는 노빠 안 할래라고 말한 이유가 2006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노사모를 한 적이 없거든. 그냥 노사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빠라는 식으로
퉁 치면서 그냥 자기 노사모 행세를 한 거예요. 자, 실제 보시면 다 찾아집니다. 여기 인터뷰가 많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3년 오마이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청래 국민의힘이라는 단체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 그 원외에 계실 때. 자, 보시죠.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되었나?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직접 악수 한 번 한 일 없다. 사람들은 내가 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줄 안다. 개인적으로 악수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이렇게 노빠로 팔아온 거야. 그리고 나중에 노사모 해체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노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노사모 사무총장의 후배여서 상황은 알고 있었다. 노 후보 캠프로 오라고 하는 권유도 있었지만 학원을 경영하고 있기도 했고. 길잡이 학원 돈 버느라고 노사모 활동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노사모 사무총장이 누구야? 이게 이제 재밌는 이게 아다리가 맞춰집니다. 아, 그 박시영 TV 진행하는 박시영 씨야, 박시영 박시영 씨요? 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박시영 씨와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운 전략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국대학교 8호학번이고 정청래 의원이, 박시영 씨가 건국대학교 88학번입니다. 그 3학번 차이인데 노사모 활동을 하지 않지만 노사모 사무총장이 후배여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라면서 이제 박시영 씨를 통해서 노사모 준 노사모 회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가 정치적 이제, 자산으로 활용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사모 회원이 아니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동시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노사모 전 대표 정청래 노사모 없애자던 사람. 네, 실제로 이 심우재 전 대표에 따르면 누구와 찾아왔다고요? 하마 박시영. 박시영 씨와 같이 찾아왔대. 그때부터 20년 전부터 정치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최근까지도 같이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정치적인 사실은 동일체야. 그런데 같이 박시영이랑 찾아와서 정청래가 광주 노사모 심우재 대표를 찾아와 노사모를 해체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 당사자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진짜 말끝마다 어제 토론에서도 노무현 얘기 계속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증언이 있습니다. JYP가 노사모 초대 노사모죠. 그 사이의 의견들을 좀 청취를 좀 해보니까 대통령이 정서를 자극한다면 선거의 판도를 일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권후관님.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역풍 불 거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노란 옷 네. 입고 그 노사모 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지 마세요. 그 노사모 전체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전 노사모 초창기 진짜 초창기 멤버거든요. 아, 완전 초창기 멤버. 네. 유명한 영상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말까 하는데 네. 이제 오래돼서 안 보이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저 보여요. 상가에 네, 갔을 때 카메라에 아니, 안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걸 왜 영상을 보여주려 하면요. 그 당시에 결국 안 지금 보여줬습니다. 나와 있는 후보들 그렇게 떳떳한 분들 없어요. 이 오히려 얘기를 하는 김민석 거예요.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그 노무현 정몽룡 단일할 때는 엄청나게 비판받으셨고 네. 당시에 비난받은 건 사실이지만 비난받은 건 네. 사실이고 사실이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했던 행태는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그 당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상가에서 쉽게 말하면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문지기 역할을 했는데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 그 국회의원들이 노사모에서 쫓겨났습니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 풀어볼까요 진소해. 진짜? 대통령을 왜 지키지 못했냐?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다 딴짓했던 사람들 아하. 엄청 그래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자기가 조문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조문했는지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피눈물 흘리고 간 사람도 있고 정말 울면서 산 넘어서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랬구나. 네. 누군지 아시겠죠? 자, 실제로 명계남 의원, 명계남 씨가 또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이가 뭔데? 뭐 이런 것이 강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일부 언론이 지금 갈고 있는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도 좀 똑같이 느껴져요.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당선되고 나니까 취임하자마자 이쪽 진보 좌파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계열이나 노동자들 계열에서는 아니 우리가 같이 힘들어서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빨리 저 새끼들 거 다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뺏어와?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이 요구가 빗발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니 어디서 무지랭이 같은 시골에서 검정고시 출신이 어쩌다가 바람 타고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네? 하고서 겁을 먹고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취임 초기부터 공격을 당해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근저는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했지만 네가 뭔데 이게 강했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한 경우죠. 네. 그러니까 왜 유족이 싫다는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전 해체된 노사모 사람들도 지지자들도 초창기 멤버가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그럴 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보내신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FTA 도입하고 그럴 때 저도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노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위원회에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제할 때 제가 나가가지고 도로에 같이 서 있었어요. 저 위원들도 같이 다 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잊히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사모를 소환한 거잖아요. 심우재 씨 얘기를 들어보면 노사모 회원인 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나니까 노사모가 부담이 되니 당시 이제 사무총재까지 했던 박시영 씨랑 같이 가가지고 노사모를 해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체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더 그랬던 건 뭐냐면 그런데 해체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론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노사모가 유지되기로 결정하니까 그 사람들은 노사모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박시영 씨가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 노사모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노사모라고 하진 않았지 않느냐? 천만에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발언은 한 달 전쯤이었죠. 자, 당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저는 노사모입니다. 뭡니까? 사기를 노무현을 치고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저는 노사모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당 대표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이 자질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김대중도 팔고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도 재밌는 것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김대중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게 어제부터 많이 돌고 있는데 연청 민주연합 청년 동지의 연청 뭐 지지를 받았다든가 또는 김대중과 정청래 자신들은 형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또 허황된 얘기인지 저희가 또 밝혀드려야겠죠. 자, 여론조사 결과도 좀 더 있고요. 광고 전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글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쓰고 있나?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연청, 연청, 네,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지지 간담회. 연청이 사실 뭐 언제적 연청이냐 그러겠지만 사실 호남권에서는 DJ 김대중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냥 김대중 선생님이지. 그죠? 김대중 선생님과 함께 했던 사실은 진짜 찐 동지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연청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제법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전체 인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한다 쳐도 근데 이거는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연청 대표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리고 지금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훈홍 김상현 아, 아드님이시죠? 연청의 후원회장을 지내본 아드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김민석 캠프에 지금 홍업 씨 DJ 둘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지금 캠프에 가 있고 DJ와의 관계를 따지면은 사실은 이거 함부로 자기가 무슨 뭐 형제 같은 둘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 화가 났어요. 자, 화가 났는데, 자. 학원하고 있어.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 정계 입문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학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정철원 의원. DJ 학원. DJ가 제일 20대 때 발탁한 사람이 학원 한다고 저 뭐야 노사모도 못했다는 거 아니야? 어? 정계 입문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학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정철원 의원. 근데 DJ가 제일 20대 때 발탁한 사람이 김민석이었고 30대 때 젊은피 수혈로 저를 이제 1호로 영입을 한 게 제가 송영길이었습니다. 그래서 DJ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김민석, 송영길이었죠. 아니 김대중 그러니까 뭐 명함을 구태여 깐다면은 사실은 김민석은 옛날 총재 맞아요.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그러니까 젊은 층 한창 이제 대학에서 뭐 당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운동권 출신들, 그러니까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YS도 그렇게 또 한 그렇죠. 이력이 있고요. DJ가 직접 영입한, 픽해가지고 영입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것 김민석 같아요. 후보는. 그때 60대인가? 그때 20대 청년을 딱 영입을 한 거잖아. 미래를 설계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오. 민주진영의 최초 대통령이고 그리고 최근에 권노갑 전 의원께서 김민석은 제2의 김대중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죠. 예.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웹자보 만들어서 딴소리를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근데 이거 알면은 못하게 해야지 본인이. 이거 부끄러운 줄 알면. 근데 아무래도 정치권이 뭐 선거 때 뭐 이것저것 다 뭐 이제 드러내면서 표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후한무치한 행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데 별로 이입이 별로 안 됩니다. 왜요? 뭐 노사모를 했니, 뭐 애들의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했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이고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께 얘기하는 건데 이건 선거 전술로 보면은 그냥 네거티브예요. 그렇죠. 그 본인이 노사모 조직을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TV 토론에서 너 배신지 아니냐라고 때려 박아놓고 노무현 대통령 향수 자극해가지고 그냥 아 그렇지 김민석만은 안 되지 이거 노리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건데 노사모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뭐 심지어 뭐 정청래 후보가 뭐 실제로 노사모의 뭐 회장이었다 하더라도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뭐 정신이나 가치를 이어서 그걸 하는 정치를 했나요? 그렇지. 하물며 회장을 했다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종로 내려두고 뭐 바보 노무현 소리 들어가면서 부산 가서 몇 번씩 낙선하고 그 수도권에서 마포에서 몇 선씩 하는 동안 그거 했나요? 그런 어떤 지역주의 뭐 극복 이런 걸 했나요?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 선거제 개혁에 대해 더 많이 얘기했어요. 정치개혁이랑. 그러니까 양극단 대결 정치를 좀 소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선거제 개혁에 합의해 주면 야당 다수연합에 총리 추천권 드리겠다.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일 큰 권한인 인사권 반 떼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뭐 선거제 개혁 뭐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레토릭은 얘기하는데 지금 보안수 사건을 둘러싸서 피해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오질 못하고 한동훈계를 찾아가가지고 옵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건 진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뭐 흉내도 안 냈던 사람들이
내가 노사모임내, 내가 누구 친함내, 내가 모임내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이 노땅들이 네, 노땅들이 되게 옳은 말씀인데 선배들이 네. 되게 한심해 보여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제도 정청래 의원이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지금 이길 거라고 했던 그 충청 뭐 20% 포인트 차로 뭐 대승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사실상 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뭐 부산 부울경에 노사모 바람이 호남에서 불 조짐이 보인다. 자기가 막 동원하고 있으면서 조짐이 보인다라면서 타자적으로 막 유체 이탈 합법으로 얘기하면서 실제 무릎 꿇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뭐 눈물로 이제 막 실제 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노사모 옷 막 맞춰 입고 지금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최소한 이게 레토릭이 아니라 노사모 어떤 식으로든 바람이 필요한 거야 본인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다급한 실제로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유의미한 선거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본인이 옷 맞춰서 입고 뭐 그러든 뭐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게 떠들든 실제로 노사모 바람이 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여놓은 게 노사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정청래를 사랑해야 돼요? 정청래한테서 뭔 노무현의 가치가 투영된다고? 그렇게 사는 분들 우리 당에 있어요. 각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대구에 5번씩 내려가서 깨지는 사람도 있고요. 선거제 개혁한다고 하다가 자기 배지까지 떼버린 이탄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탄희 노사모 아니에요. 그런데 노무현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뭐 노사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실제 정치하면. 지난 부울경에서 미키루크 씨가 네. 앞장서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미 그런 행태를 벌여왔고 네. 그걸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 화는 나시겠지만 완전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충수다. 호남 분들이 이 얘기에 뭔가 그 감정이 진동해서 뭔가 저쪽으로 표가 가는 게 아니라 심판 응징 투표할 거예요. 네, 호남 분들 되게 전략 투표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거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자, 다만 김용민 의원님이든 정청래 후보님이든 그러니까 자기 얘기나 하고 좀 자기 이제 3선 4선 됐으면 자기 비전이 뭔지나 좀 얘기하면 좋겠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어떤 점에 대해서 이어서 뭘 할 생각이 없으면 그만 좀 이름 좀 팔아먹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김용민 의원도 팔았어요? 아니 봤어요, 그 봉하. 보안수사권 똥마시키고 이거 숙제했다고. 아니 그 자기가 한 거지 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 한 근데 것처럼 하냐는 얘기죠. 김용민 의원 되게 우리가 이제 훌륭하게 평가를 해왔는데 보안사건 얘기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게 왜 검사들을 왜 긁어? 지금 아젠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대본에서 중수청에서 양질의 수사 인력이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사 공백 없이 잘 이렇게 이양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 검사들 왜 그 승질을 그렇게 긁어 의도적으로? 난 그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던데. 전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본인 스스로는 이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이든 아니면 이게 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부에다가 다 해결해야 될 숙제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고 확 던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거 다 숙제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맞아요. 무책임해요. 지금 보면.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정성호 책임성 있게 장관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처에서 향후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이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채널 A에서 또 오디오를 따가지고 방송을 냈더라고. 뭐 못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정부랑 청와대는 지금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네. 빨리 조속히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빨리 이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야. 5분 대기조로. 맞아요. 그럼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그 검사들 이제는 사실상 우리가 빨아서 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 왜 자극하냐고. 그 여론조사 보니까 오늘 뭐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나온 거랑
갤럽이랑 이렇게 보니까 20대 지지율이 한 많이 빠졌더라고요. 완전 빠졌어요. 그거는 추정해본 건데 제가 로우 데이터는 못 봤지만 아마 20, 30대 여성층에서 많이 빠졌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 이제 지도부를 하겠다는 분이면 뭔가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아까 전에 김민석 그 후보 처음에 뭐 청년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터치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뭐 심각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대고 뭐 응답하라 호남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뉴 이재명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는 여전히 뭐 빠지면 코어층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뉴 이재명이 지금 다 저들이 쫓아내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템을 본인들이 가져갈 그냥 트로피 정도? 이번 정부에서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어.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줘. 라고 그냥 이름 올려놓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 여러 전문가분들 모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심도 있게 수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대한변협도 그렇고 전문가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거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라고 걱정 어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그 명명돼야 하는 그분들한테만 가면 상관이 없지만 피해자들한테 고스란히 고통이 올 거고 이 책임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안이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따라가다 보면 먹이사슬 위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장의 어떤 의견도 좀 고스란히 듣지 맨날 소리만 지르고 법사위 뭐 열리면 이렇게 해서 쇼츠 정치는 좀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마약 수사도 그래요. 왜 그거를 7대 범죄에다가 안 넣어서 따로 중수청에서 또 다른 팀을 꾸려가지고 하게끔 그러니까 뒷손이 너무 많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 들고 걱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각각의 나름의 근거와 논거가 있는데 뭐 이거 찬성하니까 나쁜 사람이고 저거 반대하면 검찰주의자고 이런 태도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이 정치 행위 과정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행 피해자 폭행도 아니죠. 사실은 강간 살인 미수잖아요. 그럼요. 그 피해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 국민의힘 찾아가가지고 읍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동훈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모욕당하고 오고. 근데 법안은 우리 당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이든 뭐 지금 당의 뭐 지도부든 피해자들 모셔놓고 혹은 피해자들 찾아가서 간담회를 우리가 열고 욕이라도 먹든 설명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이 수구이하고 국민들 설득하라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하라고 한 거거든요. 가장 우려할 만한 특히 이제 그 돌려차기 그 피해자 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를 설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 찾아갔다고 막 일각의 강경 지지층들은 그 피해자 2차 가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 제가 봤단 말이에요. 미친 짓이죠, 그거는.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지지하는 20, 30대 여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구한테 이입하겠어요? 김용민, 서영교 의원한테 이입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돌려차기 피해자분한테 이입하겠어요? 그분한테 이입하니까 민주당 지지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김진주 씨는 보안사로 진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항소. 공판 과정에서 2차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청바지에 대해서 DNA 검사했었죠. 감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밝혀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들고 말씀 그 선후관계 약간의 그거는 그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건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민주당이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야단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형소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딱 그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게 본인이 착각을 했든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달랐든 사실관계가 달랐든 간에 이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 거고 왜 그런 인식을 가졌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민주당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형사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후속 법안들도 통과시켜야 하고 뭐 지금 그 7건에 대해서 7건의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해야 되고 이것도 또 후속 법안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삭덤이에요. 그럼요. 근데 성수법 큰 틀 안에 그냥 본회의 한번 통과 확 됐다 그래가지고 훅 늘어져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나가서 정부한테 화살이 쏟아지지 않도록 먼저 화살을 맞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저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맞다나 가슴이 아픈 게 그걸 하자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재명 약자, 대통령 100번만 맞는 말을 약자 맨날 피해자 하고 있는 편에서 거야. 우리 생각하자. 내가 검찰에 내가 진짜 나만큼 당한 사람 없잖아. 그럼 날 믿어줘. 검찰 피해자 입장에서 저 약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자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 개혁 의지가 없다, 그래. 우리를 배신했다라면서 뒤통수 친 놈들이 누구냐고. 난 그러니까요. 그때가 제일 가슴 아팠어요. 그럼 김진주 씨 입장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그런 식으로 매도했던 자들. 정치적 소모품으로 나는 활용당했구나라는 생각 안 하겠냔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불렀잖아요. 검찰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청 해체해야 돼. 그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는 김진주 씨가 필요해서 그 상임위에 불러서 질의응답 받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수식어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걸 또 언론에다가 밝히기까지 얼마나 감수하는 게 많았겠어요. 김진주 씨 그 본인 자체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민주당 못 믿겠어. 니네 나 소모품으로만 쓰고 버렸지. 그래서 나는 정치적 색깔 없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거야. 그 선택에 대해서 또 정치적 공방 그리고 2차 가야 한다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김진주 씨는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아까 이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이 이제 정부 법무부 상대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승소하면서 법원도 움직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때 정성호 장관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를 상대로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그래 맞아. 김진주 씨 말씀이 맞고 우리 검찰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검경이 라면서 인정하면서 항소 포기하고 그때 김진주 씨가 정성호 장관한테 고맙다는 그런 입장을 또 표명했고 상당히 선의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가가서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거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이라도 찾아간다면 그 한동훈 같은 검찰 독재를 가지고 검찰을 이용했던 놈들 그러게. 가짜라는 거 지금 김진주 씨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수준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지도 않는 그 가상의 노사모 즉 구축하고 뭐 연청이 찾아갈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본인이 한동훈 같은 드라이브 사람- 걸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입에서 무슨 지옥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집에 그러니까. 가야자면 가야자지. 왜 그게 결국 대통령 또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냐 이거죠.